안녕하세요. SK강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카이빙입니다. 스카이빙은 가죽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가죽 공예에 사용하는 하나의 공정입니다. 가죽의 두 모서리를 합봉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불필요하게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스카이빙 동영상 몇 개를 보여드린 다음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모두 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리자라면 가장 먼저 개선하고 싶은 작업 동영상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개선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일치하는지 비교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나이스. 나이스. 개선된 동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아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로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포와 애프터의 큰 차이점은 스카이빙 작업을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작은 쪼가리로 스카이빙을 하다 보니 스카이빙하는 횟수도 많고 속도도 안 나고 불필요한 동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변경 전 동영상을 보시면 리컨 몰드로 프레스해서 조그만 쪼가리로 가죽을 자릅니다. 다음에 이 조그만 쪼가리를 스카이빙 작업자에게 건네주게 되고 스카이빙이 시작됩니다. 변경된 동영상을 보시면 먼저 가죽을 다치 재단을 합니다. 재단을 해가지고 다치 재단이라는 거는 아크릴판 같은 걸로 규격에 맞춰서 자르는 것을 저희가 다치 재단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잘려진 가죽을 스카이빙에 갖고 와서 스카이빙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스카이빙 한 위에다가 니컷 몰드를 올려놓고 프레스해서 커팅을 하면 한 번에 몰드의 캐비티 숫자만큼 그 거셋 필러, 이 쪼가리 이름인데 거셋 필러가 나오게 됩니다. 변경 전에 몰드의 캐비티 숫자하고 변경 후에 캐비티 숫자도 바뀌었고 공정이 또 바뀐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캐비티를 향상시켜서 숫자를 늘림으로써 나오는 생산성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스카이빙 작업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일 시간에 할 수 있는 스카이빙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프레스는 한 번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약 3초의 시간으로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그만 쪼가리를 계속 반복해서 스카이빙 할 때와 이렇게 긴 허리띠 같은 부분을 스카이빙 하는 거하고 그 생산성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개선된 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스카이빙 기계 작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잠시 드리면 사진 속 불꽃 같은 그 모양은 샤프닝 스톤을 이용해서 벨라이프 날을 연마해주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공방이나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카이빙기 브랜드를 적어보았습니다. 일본의 니피, 독일의 포추나, 이탈리아의 코멜즈,
오막, 까모가 이렇게 브랜드가 주 대표적인 스카이빙기 브랜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모가는 웹사이트를 보니까 코멜즈 그룹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같은 회사가 계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막, 까모가, 포츠나, 니피와는 달리 코멜즈는 자동 제어 가죽 스카이빙 머신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자동, 수동 다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스카이빙기의 용도는 주로 못따기용으로 사용하는데 물론 제한적으로 제한된 넓이의 그 PR, 스카이빙, 스플리팅도 가능합니다. 스카이빙 변수는 넓이, 두께, 이송 속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사용하는 재료의 강도가 되겠습니다. 가죽을 쓰느냐, 에바시트를 쓰느냐, PU를 쓰냐, PVC를 쓰냐, 또 심, 레더보드 등 여러가지 그 사용 자재에 따른 작은 강도가 또 스카이빙의 그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니컬 데이터를 니피, 포츠나, 코멜즈 3사 기준으로 한번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스카이빙 할 수 있는 폭은 니피하고 포츠나 기준으로 최대 50mm, 약 5cm가 되겠고요. 스카이빙 할 수 있는 두께는 니피가 맥스 7m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빙 각도는 코멜즈, 포츠나가 최대 45도. 스카이빙의 속도는 코멜즈가 자동 제어 스카이빙기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데 초당 750mm 스카이빙이 가능합니다. 코멜즈는 자동 제어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니피, 포츠나 브랜드도 역시 자동 제어 가죽 스카이빙 머신이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메인 주제가 자동 제어 가죽 스카이빙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설명은 주로 수동 제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칼과 스카이빙, 그 다음에 스플리팅 기의 그 평가를 한번 해서 밑에 표로 적어 보았습니다. 평가 기준은 대량 생산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고 또 그 테크니컬 데이터는 주로 사용하는 세계 브랜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테크니컬 데이터에 나와 있는 사양을 참고했습니다. 물론 웹사이트 외에 추가로 업데이트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번 봐주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따기 작업 같은 경우는 재단 칼은 단점이 칼스키에 숙련이 되지 않으면 품질이 낮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 작업 시간을 요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빙기 같은 경우는 최대 각도가 45도라는 제한된 사항, 그리고 최대 속도는 초당 75mm로 가능하다는 제한 사항이 있고요. 복잡한 형상은 작업이 어렵다는 그런 제한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와리기 같은 경우 작업을 위해서 지그를 별도로 필요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지그와 작업물에 마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지그에 본드를 발라 접착 마찰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단점이 되겠습니다. PR 작업을 평가하면 재단칼 같은 경우는 못따기와 마찬가지로 칼스키 정밀도가 낮다, 긴 작업 시간을 요한다고, 스카이빙 같은 경우는 폭이 50mm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뒤로 하게 되면 100mm가 되겠죠. 최대 두께는 7mm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와리기 같은 경우는 최대 폭이 까모가 와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20mm, 약 42cm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제한이 없죠. 최대 두께는 0.05에서 8mm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못따기든 PR 작업이든 와리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대량 생산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칼을 통한 칼스키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 개의 핸드백이나 한 개의 지갑을 만든다고 하면 스카이빙기, PR기가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재단칼을 가지고 칼스키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못따기와 PR 작업에 대한 평가는 기계평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빙기의 기계적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출처는 니피사 웹사이트입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스카이빙기로 작업할 수 있는 주요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그 그림을 보시면 매트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스카이빙할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 벨라이프 안쪽에 피드롤이 있고 이게 연마석입니다. 그 다음에 벨라이프 위에 노루발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그 피드롤과 벨라이프의 모습입니다. 그 위치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좌측에 그 샤프닝 스톤 그 연마석이 있고요. 오른쪽에 벨라이프, 즉 샤프닝 스톤이 벨라이프의 날 끝에 접촉되어 있는 것을 닿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는 벨라이프와 스톨 유지 관리를 위한 연마 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이 세라믹 오닝스톤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래는 그 샤프닝 스톤, 즉 숫돌 드레싱 휠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세라믹 호닝스톤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숫돌로 칼날을 날카롭게 한 후 벨라이프 내부에 마무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숫돌이라고 하면 피드롤로 먼저 벨라이프 내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 호닝스톤을 통해서 안에 내부에 벨라이프 내부에 이바리를 제거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프닝 스톤의 드레싱 휠인데요. 샤프닝 스톤을 회전시키고 이것을 갖다 대서 표면을 갈아서 사용하는 용도로 쓰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거의 교체 대상까지 형상이 홈이 생기고 그 다음에 표면이 고르지 않은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숫돌이 홈이 나 있고 그 표면이 고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걸어 놓는 이유는 그 현장에서 실물을 1:1로 교환해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이고요. 이 샤프닝 스톤 같은 경우 대략 하루 8시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3일 정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카이빙기 전면부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피드롤러 각도 조절 손잡이입니다. 위쪽이 텐션이고 아래 하단이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벨라이프 보호 커버인데 이건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샤프닝 조절 손잡이고요. 핑크색 샤프닝 스톤을 그 벨라이프 쪽으로 이동시킬 때, 그러니까 핑크색 샤프닝 스톤 연마석을 벨라이프 끝으로 이동시키는 손잡이죠.
그 다음에 벨라이프 조절 손잡이입니다. 벨라이프를 여기 있는 벨라이프를 피드롤에 더 가깝게 이동해서 가죽의 두께와 칼날의 마모를 조절하게 되겠죠. 이건 모터 작동하는 건데요. 옵션입니다. 이 부분이 노루발 리프팅 레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노루발이고 각도 조절이 가능하죠. 여기가 노루발 압력 조절 손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루발 각도 조절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롤러 각도 조절 장치인데요. 그 위쪽이 텐션, 하단이 각도가 되겠습니다. 텐션, 이 부분은 각도. 그 다음에 샤프닝 스톤하고 벨라이프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핑크색이 샤프닝 스톤, 그 뒤에 이 위쪽이 그 벨라이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쪽에는 피드롤러의 각도 및 장력 조절 손잡이입니다. 다음 사진은 스카이빙기의 재단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 뒤쪽에 노루발 각도 조절 손잡이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의 좌측에 보면 에바시트 위에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밑에 가죽 위에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 에바시트 작업은 우측에 스카이빙기에 특수 노루발을 사용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가죽 스카이빙 할 때는 노루발이 이런 노루발을 쓰겠습니다. 이 각도를 그 피드롤하고 수평으로 균일하게 같은 각도로 가게 하면 와리가 되겠고 어느 정도 차이를 주면 못다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야매 팁입니다. 그 첫 번째로 스카이빙 할 곳에 본드가 칠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요. 이때는 본드가 묻은 부위에 분필 또는 밀가루를 발라줍니다. 두 번째 팁은 스카이빙 폭을 조절하는 조깃대가 부착되지 않은 스카이빙 기기에서 작업할 때 그 폭을 일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팁입니다. 3M 테이프를 이용해서 벨라이프의 그 오픈된 부위를 그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 팁은 그 밑에 사진처럼 스키를 할 부위가 외곽이면 그나마 외곽이면 좋을 텐데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또한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안쪽 스키를 해야 되는 경우 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또 옆에도 있고 해서 이렇게 그 형상이 요철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심한 또 많은 그런 것은 어떻게 스카이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스키 작업을 할 수 있는가. 또 오른쪽 사진처럼 예로서 외부가 아니고 또 이렇게 개방된 부위가 하나도 없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일정 폭만큼 스키 작업을 그것도 좁은 간격으로 연이어서 스키를 해야 될 경우 이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정답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가능합니다. 다만 스카이빙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와리 기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스키 작업은 가능한 모두 와리기, 즉 스플리팅 기계에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와리기를 통해서 빠르게 하는 것이 품질 및 생산성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다음 와리기 설명할 때 관련 동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련된 사항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작업 종료 후 청소는
스카이빙 작업에 있어서 필수사항입니다. 특히 청소한 쓰레기는 절대 실내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소한 가죽 쓰레기는 외부 쓰레기통으로 옮겨 놓고 실내에 일체 쓰레기가 남아있지 않게 하고 자리를 떠야 되겠습니다. 종일 작업으로 벨라이프는 가열된 난로와 같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시간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화재가 한번 난 적이 있었고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야간에 무려 직원이 퇴근하고 2시간 이상 된 상황에서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카이빙 작업에서 나오는 쓰레기 속에는 언제나 작은 불씨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재 예방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흔히들 재단과 준비 작업이 끝나면 핸드백의 50%는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단은 재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주요 공정 중 하나입니다. 준비 공정 작업이 완벽하면 뒤에 남은 후공정 작업 또한 그만큼 쉬워집니다. 개선을 하려면 장비의 사양과 기능을 알고 생산할 가방 제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스카이빙 기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